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권, 혹은 2년에 한 권 정도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오르가즘이 느껴질 정도로 짜릿한 책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읽기 전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런 느낌들이 느껴지는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이왕이면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제 책장 한 곳에 꽂아 넣기도 합니다. 올해는 사실 그런 면에서 그런 책이 있었는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올해는 또 제가 주제넘게 주접에 가까운 이런 유튜브를 한다고 읽을 때마다 블라블라 나불댔기 때문에 더 그런 기억의 골이 깊긴 한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이 아주 오랜만에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을류문화사에서 만든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인문건축가라고 소개가 되는 유현준 건축가님의 책인데요. 제가 TV를 한번 이분이 출연한 건 사실 모르겠고, 그래도 작가의 소개란에 TVN의 알쓸신잡 시즌2에 출연해서 셜록 홈즈 같은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줘 셜록 현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계 유수의 건축상도 받으셨고,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까지도 받으신 유명한 분인데요. 건축책이 재밌는 이유는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건축이라는 컨텐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단순히 공구리 쳐서 토목하고 이렇게 집 지어서 띵까띵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여러 과정들이 반복되고 또 흘러오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컨텐츠들이 사실 건축이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축자고 또 건축을 파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축이라는 주제로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히게 건축이라는 컨텐츠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건축이라는 컨텐츠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의식주잖아요, 사실. 뭐 나뭇잎으로 고추 가리고 동물 사냥해서 다 같이 나눠 먹지만 결국은 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피하게 발전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인류의 아주 오랜 역사를 시작으로 밀농사와 논농사, 그러니까 벼농사와 밀농사,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재미있다, 짜릿하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시각에 대한 즐거운 경험도 선사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썼나 봅니다.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거죠, 똑같은 그림을 갖고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취향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하물며 그림 한 장도 그럴 텐데, 아까도 제가 스스로 말했지만 그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의 총집합과도 같은 건축이라는 컨텐츠에 얼마나 많은 이견들과 아이디어들과 주제들과 담론들이 공유할까요? 그런 걸 보면 이 책은 또 굉장히 친절하게도 아주 오래전 문명을 탄생시킨 그 시절부터 농업을 갖고 도자기를 갖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본격적으로 건축이라는 컨텐츠가 시대의 유흥을 아우를 때부터 유명해진 몇몇 건축가의 이야기로 그 대미를 장식합니다. 알파벳과 한자를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체스와 바둑을 비교하는 부분,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체스랑 바둑, 제가 체스를 잘 두지는 못하는데 모든 말들이 필드에 있고
각자 정해지는 규칙으로 상대방과 1대1로 싸우는 체스, 우리의 장기와도 똑같은 맥락이긴 하죠. 하지만 바둑은 다릅니다. 더 좋은 위치, 더 나쁜 위치도 없고 사방이 똑같이 반복되는 모눈 종이와도 같은 그런 구조에서 흑과 백이 싸우죠. 왕도, 여왕도, 졸도, 상이나 마, 차, 포 그런 거 없이 모든 까만색 돌과 모든 하얀색 돌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해치우는, 그래서 상대방의 수를 줄이는 체스나 장기와는 달리 바둑은 물론 상대방을 공격해서 해치기는 하지만 그 공간의 영역을 확보하면서 승리를 거머쥐는 놀이죠. 바둑판 위에 내 돌이 더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 위에 내 집을 더 많이 만드는,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놀이인데, 기후적으로도 비가 많이 내리는 대륙의 동쪽 동양에서 논농사가 성행하고 벼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바둑, 그리고 대륙의 서쪽 동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가 덜 오기 때문에 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던 곳에서 성행하던 체스, 이 둘을 기후와 인류의 역사와 그들이 재배해온 음식물들을 갖고 비교하는 이 관점, 매력적입니다. 섹시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석굴암에 대한 이야기도 매력적으로 나오고요. 또 동양을 개미와 같다, 서양을 벌과 같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더 자세히 소개 안 할 거예요. 너무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제이긴 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문화들은 서로의 이데아를 갖고 닮은 듯 다르게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 시절에 그랬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얼마 되지 않은 과거의 시점에서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이라는 육정에서 언급된 부분인데, 그들이 동양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전까지 고집해오던 자신들의 건축 스타일을 혁명적으로 바꿔가는 시점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크로스오버라고도 할 수 있고, 최근 들어서는 융합이라는 단어로 많이들 소통이 되곤 하는데, 동양과 서양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다음의 것들을 찾아가는 시점에서의 고민도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 건축의 중요성이 거의 전 국민들의 영혼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내 집 마련이라는 이 네 글자가 주는 강박감, 저도 물론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계속 전세로 사는데 이사할 때마다 가위에 누리기도 하고, 그게 정말 지루하고 고루하고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방법이 있나요? 화장실만 내 집인 대출받아 집 사는 것도 싫고, 알뜰살뜰 모아서 집을 살려면 한 120살은 돼야 될 테고, 아무튼 간에 우선 살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건축, 내 집이라는 공간, 그래봤자 하루 24시간에서 10시간을 한 14시간 정도 머물고 잠을 6시간이나 7시간 잔다 그러면 기껏해야 집에 있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인데,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죠. 정치적으로도 되고, 사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멋있고 드라마틱하고 찬란한 건축이라는 분야, 그리고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소재들이 이 나라에서는 정말 개미굴처럼 이어지는 아파트 숲들, 그리고 그 옛날 마담또나 복부인들이 성행하던 투기 의혹, 땅 투기, 갭 투자,
분명히 더 확장되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럴 영역이어야 되는데 단절된 거죠. 차단되고, 이 매력적인 콘텐츠를 그저 단순히 먹고 자고 싸는 공간으로 스스로 전락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집들이 무슨 뭐 문화재가 되고 우리들이 뭐 다 히피처럼 집도 없이 뭐 길바닥에서 쳐 자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매력적인 소스들이 책 속에는 이렇게 풍광처럼 펼쳐지는데 책을 다 덮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렇게 딱딱하구나, 고루하구나, 비루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 간극에서 느껴지는 씁쓸함이 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 동양과 서양의 유명한 건축물들, 그리고 농사, 곤충, 인류의 역사와 생태계들이 만들어내는 거의 정확에 가까운, 그러니까 사실이죠, 사실. 진실이라기보단 사실적인 기반을 갖고 펼쳐놓는 이 이야기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으로 가면서 유명한 건축가들의 이야기들이 물론 굉장히 친절하게 이어지고는 있지만 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건축책을 오래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도 제법 즐거웠는데,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인 어떤 차이, 그리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이 어떻게 빈번하게 이어져 오고 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시 연출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이라는, 스페이스라는, 우리가 머무는 이 적당히 비어있는 여운의 컨텐츠가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책만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없다고 봅니다. 또 서점에 가서 눈누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딱 골라서 제 책장에 싹 꽂는 그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